지난 23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.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실시했고, 러시아 공군 소속의 A-5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것이다. 이에 맞서 우리 공군의 F-15K와 KF-16 전투기도 두 나라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자마자 대응에 나섰다. 이 가운데 F-15K는 공중급유 없이 독도에서 약 30분간 작전이 가능한 공군의 유일무이한 전투기다. 우리 공군의 적절한 전술 조치 절차 덕에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, 이날 동해 상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 군용기 30여 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. F-15K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1, 2차 사업에서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총 60대가 도입됐다. 이미 실전에서 능력이 입증된 F-15의 최신 모델로 우리 공군의 요구사항이 더해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. 이 때문에 기존 F-15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과 생존성 그리고 유지 능력을 자랑한다. F-15K는 슬램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. 전승을 거두다 또는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의 슬램과 F-15의 상징인 이글을 조합해 탄생했다. 1,8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갖는 F-15K 전투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 표적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이다. 특히 다른 나라의 F-15 계열 전투기와 달리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운용한다. 또한 무게가 2.5톤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파괴에 특화된 GBU-28 벙커버스터도 사용한다. 이밖에 공중전 능력도 상당하다. 조종사가 주시하는 방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해주는 헬멧 장착 시연 장치와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AN/APG-63 레이더 그리고 강화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. 이 때문에 공군의 전력화된 후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지기도 했다. 하지만 그 사이 주변국인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 최신형 전투기인 수-35S를 배치했으며,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F-15J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우리 공군도 주변국 신형 전투기에 맞서 현재 운용 중인 F-15K 전투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중이다. 미보잉사의 최신형 F-15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이글과 유사한 사양을 갖게 된다. 우선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 대신 능동전자주사 배열인 APG-82를 장착하고 적의 위협을 정확하게 찾아내 경고하고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인 두주가 적용된다. 또한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도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. 올해 들어 우리 군의 합동 전략 목표 계획서에 F-15K 개량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,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하지만 주변국의 잦은 방공 식별구역 침범과 영공 침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F-15K 개량 사업을 국방종기 계획에 적극 반영해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한국 공군의 F-15K는 AESA가 통합된 중국형 플랭커 전투기와 항공자위대의 F-15J 개량형 등이 등장하면서 점차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. 중국 공군은 이미 위상 배열 레이더인 저격 MF 계열 레이더를 탑재한 수-30MKK-다수를 운용하고 있으며, 2020년대에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한 J-16 다목적 전투기 등이 F-15K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. 우리 공군 역시 핵심적인 주력 전투기인 F-15K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변국 공군의 4세대 전투기 세력의 현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. AESA가 통합된 미 공군의 개량형 F-15E는 물론 이스라엘 공군의 F-15I 역시 AESA를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임무 장비 구성이 레이더 AN/ARQ-135M, AN/AR-56C1 등은 장기적으로 운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. 즉,
장기적으로 F-15K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 공군 등이 F-15의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채택한 장비들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. 한국이 F-15K를 도입할 당시에는 스위트 4E가 가장 최신의 OFP였지만 현재 F-15의 OFP는 스위트 8까지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F-15K의 OFP가 최신이 아니다. 한국 공군이 장차 F-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골자의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 현 시점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에서 보잉의 F-15K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한다. 현재 한국 공군은 6가지나 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-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가로 더 추진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다.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한국 공군이 F-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중국의 S-400과 제122 본격 위협으로 다가오는 2022년 정도쯤이 시작 연도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. 이 시기는 한국 공군의 3차 FX 사업으로 획득한 F-35의 2개 대대가 제17 전투비행단에서 막 전력화를 완료하는 시점이며 KF-16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다. 따라서 2022년, 2023년부터는 3차 FX 사업 잔여 수요인 20대를 채우기 위한 후속 사업과 KF-X 양산을 준비하면서 F-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. F-15K 업그레이드는 어드밴스드 이글이 될 것. F-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AESA 레이더 통합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. 한국 공군에 제안할 F-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AESA 레이더가 비중이 있다. 또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IFF-다. 이들은 한국 공군의 F-15K에 통합된 IFF에 대한 모드 업데이트이다. 한국 공군 F-15K는 레드 플래그 훈련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IFF가 모드 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다. 이를 위해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현재 F-15K의 IFF에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이다.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F-15SA 대량 도입을 필두로 카타르 공군에서도 어드밴스드 이글에 통합되는 AN/ARQ-239 투즈, AN/AAR-57CMWS, ADC-P2 임무 컴퓨터 등이 통합된 F-15QA를 대량 발주하였다. 이 때문에 F-15E의 스탠다드는 어드밴스드 이글이 될 것이다. 한국 공군의 F-15K 역시 추후 어드밴스드 이글을 기준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제안받게 될 것이다. 어드밴스드 이글 이전에 한국 공군에 제안되었던 사일런트 이글은 F-15E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는 맞지 않으며 어드밴스드 이글이 F-15E 업그레이드 소요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 미래 항공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이글이 F-15E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. 사일런트 이글 사양은 신조기를 도입할 나라라면 모를까 이미 제작된 F-15E 업그레이드에 적용하기엔 경제성이 없다. 사일런트 이글은 스텔스 성능을 위한 CWB 통합과 흡입구 내부의 레이더 블로커, 결합 등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비용을 증가시키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해야 한다. 무엇보다 F-15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제안받는 한국과 이스라엘, 일본은 이미 F-35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F-15의 스텔스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 등을 감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. F-15SA는 F-15E 계열기 중 최초로 어드밴스드 이글의 표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기종으로서 비행저 체계 역시 기존의 F-15에 통합된 체계와 연결에 의해 각 조종면을 제어하는 기계적인 구동체계에 피치 롤 요세축이 임계 영역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기계식 비행저 체계를 제어하는 디지털 비행저 컴퓨터가 통합된 체계. 컨트롤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내축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통합되었다.
카타르 공군이 도입하는 F-15QA에도 내축 디지털 FBW가 통합될 것이며, 따라서 한국 공군의 F-15K의 비행제어 체계도 디지털 FBW로 일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. 실제로 디지털 FBW 역시 어드밴스드 F-15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. 다만 2020년대에 한국 공군이 F-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. 예산 문제로 인해 어드밴스드 F-15의 핵심 구성 요소 모두를 F-15K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없다면 FBW로 비행제어 체계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다. AN/ARQ-239 두주와 AN/AAR-57CMWS F-15SG는 후방의 ICS 안테나 하우징이 두주를 통합한 F-15SA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F-15SG의 통합 전자전장비가 두주 또는 그와 연관이 있는 체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심지어 싱가포르 내부에도 있었다. 이 때문에 추후 한국 공군의 F-15K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두주와 F-15SG의 연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취재한 바 있다. 두주와는 관계없고 우리들도 F-15SG의 어떤 전자전 장비가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. F-15에 독자적으로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이스라엘 IAI와 엘빗 시스템즈가 싱가포르의 F-15SG 전자전 장비 통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. F-15SG의 일부 임무 장비 통합은 보잉과 다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다. 다만 F-15SG는 앨리스라 SPS-2110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SPS-3000ECM이 통합된 F-15I와 ICS 하우징 형상이 다르며 심지어는 F-15I에는 없는 하우징도 후방에 추가로 존재한다. 이로 미루어 볼 때 F-15I에는 ARQ-135의 안테나 중 소형 안테나인 3밴드 안테나만 통합되어 있고 다른 대역은 SPS-3000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F-15SG에는 ARQ-135 계열 ICS의 1밴드 또는 1월 5일 밴드 안테나가 후방에 통합되고 여기에 추가로 메인 ECM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제가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. 장차 F-15K의 ITWS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AN/ARQ-239 두주는 F-35의 AN/ASQ-239 바라쿠다 통합 전자전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ASQ-239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. 다만 두주가 바라쿠다 시스템의 발전형이라는 말은 F-35의 바라쿠다 시스템보다 더욱 성능이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. 성능이 아닌 운용 개념 측면에서 더욱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이다. 예를 들어 F-35에는 360도 전방위 적외선 영상정보 제공과 함께 MAWS 기능을 함께 하는 AN/AEAQ-37 EODAS가 AN/ASQ-239 시스템과 별도로 F-35에 통합되어 있다. 반면 두주는 전자전 시스템과 MAWS인 AN/AAR-57 CMWS를 하나의 코어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단순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아니라 포괄적인 통합 자체 방어 체계로 운용된다. F-15의 전자전 장비의 발전사를 짚어보면 F-15의 주주는 RWR과 별개로 ICS의 RF 수신기도 필요로 하는 체계였으며 그 발전형인 F-15K의 ITWS는 아날로그 RWR이 RWR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ITWS의 코어가 이를 기반으로 ICS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체계로 설계되었다. 두주에서는 이와 같이 RWR로서의 기능과 ICS를 지원하는 기능까지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디지털 RWR이며 이를 새롭게 통합된 MAWS와 함께 코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